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좌장 및 주제 발표자분들, 패널분들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글 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님께서 세종정신과 한글을 빛내는 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종강 대외협력처장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세종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단법인 세종마을 가꾸기회 조기태 회장님께서 일부 사회를 맡은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유일기 부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국민의 스승이며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세종정신을 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해온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세종대왕의 후손이신 전주시 대동종약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글 학회 등 한말글 단체들과 서촌 등 청와대 인근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국민의 품에 돌아옴에 따라 명실상부한 세종대왕의 업적과 행적을 기릴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분이며 미국민의 통합의 상징입니다.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애민정신의 최고봉인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터전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고 지역 화합의 공간이 될 것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역사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맡으신 세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2009년부터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이대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종강 대외협력처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처장님은 우리는 다시 세종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는 서촌현지에서 오랫동안 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로 활동 중이신 조기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 위치에 계십니다. 오늘 국회 대의실 행사에 참석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또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인지는 따로 이렇게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념사업회 또 전주시 대종약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15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나신 곳 찾기 모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 일을 공론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은 2007년에 서울시의 박주영 의장에게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모셔서 되겠느냐 건의해서 건의문을 전달하던 사진입니다. 자, 세종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날보다 나라가 더 어려운 때 조선 건국 초기에 나라 기틀을 잡아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셨고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고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과 자주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하나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우고 반세기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 바탕에는 세종 정신과 한글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성경 뭐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좋은데 세종대왕 말씀 훈민정음 서문 한번 외우고 읽어보세요.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엔 자주정신이 있습니다. 우린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속국 같았지만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셨습니다. 민주정신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전에서 나와서 경회루 근처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28자를 만드니 이게 뭡니까? 창조정신입니다. 이 28자에 쉬운 글자를 만들어 줬으니까 쉽게 익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자 만들어 주었는데 후손들은 조선 사람들은 안 썼기 때문에 실용성이기 때문에 쓰자고 했습니다. 자주, 민주, 애민, 창조, 과학, 개혁, 실용정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실천하면은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있다면은 유도탄과 같은 연발, 총, 세종시대에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유도탄 쏘았죠. 세종이 먼저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본따서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름 써있는 화장실, 제일 집무실 이거 전부 고민을 하다가 한글로 바꾸게 해서 한갑수 선생님이 저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감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와서 압력 넣으려고 할 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자주국방 할 수 있다. 우리 5천년 역사가 있고 우리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다. 그걸 내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유도탄으로까지 커졌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가질 못했는데 근래에 새로운 기술로 찾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5일 날 여기 우리 종친의 이기남 이사장님이고 세문화청장인데 세종대왕 탄신날에 나는 대통령이 꼭 와야 되게 돼 있는데 온란하고 가봤더니 안 오고 문화청장만 왔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문을 여기다가 여기 참석한 사람 서명해서 세종대왕 나신 곳 찾고 잘하자 하니까 하겠다고 하셔서 이기남 이사장님께서 우리 책에 세종대왕에 대한 책에다가 서명을 해서 주었어요. 증거 사진으로 여기다 정말. 그리고 며칠 전에 종로구청에 새로운 방법으로 탐사해달라 문화예청에 건의문 보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준수방 북쪽에 있는 국립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탄신 기념관을 지차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진짜 세종대왕 탄신지가 여기쯤 있는데 이걸 짓하면 못 찾을까 봐.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자, 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지난 20년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 못 쓰게 해서 여기 김한빈나리 선생이 여기 제가 한글 앞에서
예, 시열 때 허웅 회장님 80 넘어서 95살 때도 이렇게 한글 단체는 이렇게 애썼습니다. 자, 김종필 총리 영장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거 우리 종합청사대에서 김종필 총리 나와라, 일본으로 가라, 저 이렇게 외쳤. 국민 여론 무시하는 독재 정부, 이런 거 방송 하나 나오지도 않아요. 최근에도요, 교과서를 한자로 한다고 해서 한글학교 앞에서 한글 교과서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요즘 어땠습니까? 완전 영어에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하나도 받는 거 없어요. 그래도 세 받아서 지금 한글 지켰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이 그때 지어져서 이게요, 문화 서울 미래유산으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1년에 한 2억씩 세 받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때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원, 국방연구원, 홍릉에 다이를 했지만 거기들은 엄청난 돈을 내서 대덕 단지에서 지금 유도탄도 쏘게끔 됐지만은 세종대왕 기념탑 1년에 몇 억씩 내야 돼서 요즘 아까 이 세종대왕 참 외소 선생님 손자분이 가서 20억이나 내서 빚을 갚았대요. 이 국회 이대로 회장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이제 한글 사랑 실천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애민정신 말고도 정말 지지하고 또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발표자로 이정광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대협력처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옛날 천재 왕이 있어 감히 신의 한 수를 두었다. 그 한 수를 위하여 그는 스스로 온 몸을 불살라 한 줌 재가 되었다. 여러 민족의 문명들이 다 소멸하는 까마득한 미래에도 그분의 정신과 한글은 생생히 살아 있을 것이다. 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유구한 반만년 역사상의 최대의 위인이요 최고의 은인입니다. 대왕은 재위 32년 동안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의를 중히 여기는 도덕의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높은 과학문화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한편 연구에 직접 참여하셨으므로 한글 창제를 비롯해서 경제, 정치, 문화, 과학, 예술, 교육, 국방, 외교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업적을 나타내어 국태민안 문화 찬란의 황금 시대를 나타내었습니다. 창조의 노력, 그 백성을 본의한 현명한 정치 이념, 그 학문을 숭상하는 고차원적 진리의 정신 등등은 모두 단군 건국 이래 결의의 이상, 밝은 누리의 실현에 영구 불멸의 거울인 것입니다. 생신이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인가? 설령 조국에 광복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서 민주주의 자유사상의 기반 위에다가 독립국가를 건립, 운영하여 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소망이 되나니 여기에 세종대왕의 위대한 성덕은 고금과 미래를 통하여 한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세종대왕을 우리 국민으로서 흠모하고 생각하지 아니할 리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국민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추모하여 이를 길이 보존 선양하고 대왕의 슬기와 뜻을 이어받아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1956년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
510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만장일치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발기 창립하기에 이릅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창립한 이래 유래, 그리고 법적인 근거, 그리고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국가의 상징적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세종대왕 기념관이 청와대 안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건 집무실에 해당하는데요. 중심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리모컨을 리모컨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은 세 번째 발표로 우리 조기태 회장님께서 조기태 대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958년 서울시사편찬위원회와 한글학회가 공동으로 그 세종대왕 생가터 찾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많은 단체와 개인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이 사업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2010년 세종대왕 태어나신 세종마을이 고품격 세종 집적단지가 조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단법인 세종마을 가꾸교회를 결성하고 매년 5월 15일 세종나신날과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1년에 2번씩 광화문 등 공개 장소에서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이 시기에 청와대 인근 주택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청와대 부속시설 중 제1안으로 조선시대 자수궁터인 옥인동 45-1 먼저 1912년도에 작성된 자수궁 경우궁 부지의 지적 원도를 보시겠습니다. 실측 면적은 7,931평이었으나 지금은 군인 아파트가 1,894평, 또 한전 변전소가 1, 군인 아파트는 1981년 전두환 시기에 1,894평 부지에 가나다 세계동으로 세대당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5층 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외곽 경비를 수행하는 제1경비단 소속 부대 기혼자 100여 세대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52만 2천 원, 평당 2,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군인 아파트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경비단 주둔지 반경 2km 이내에 공동주택 100세대 정도, 100여 세대의 대체 물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 후궁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자수궁터로서 세종과 무관하지 않은 역사성이 있는 땅이며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나중에 영역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에 7,931평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수궁 화개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2안으로 제시하는 통인동 10번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 위쪽 중앙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자수궁터입니다. 그 안에 군인 아파트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22 경호대 부지는 오른쪽 사진 하단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수궁터하고 연접해 있는 세종 생가터 추정지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아까 여러 차례 도면에 이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중앙 부위 상단에 자수궁터가 있고요. 지금 발표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오랜 기간 현지에서 살아오신 주민으로서 주민 친화형 세종대왕 탄신지 건립을 구체적인 장소를 예시하면서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추진하기는 아주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부로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더 좋은 토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발제하신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2부에서는 좀 이렇게 좀 토의랄까요? 양방향적인 그런 좀 활발한 토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